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스키장과 리조트, 고속도로, KTX까지 갖춰진 평창 북부권은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산업이 크게 활성화됐지만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최근 장암산, 청옥산, 노람뜰까지 남부권의 주요 관광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관광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기만 기자입니다. 평창강을 따라 펼쳐진 노람뜰입니다. 국도비 110억 원이 투입돼 작년 6월 조성된 평창강 물안경 체험센터와 에코랜드, 바위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당초 이 노람뜰 일대에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해 평창 남부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학에 특화된 전시 체험 시설인 수학 아카데미아는 계획이 변경되면서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 건립되고 있고 남부권 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이었던 호텔 건립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평창 북부권에 비해 그동안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올림픽이 열렸지만 저희들이 이쪽에는 소외가 많이 되고 또 발전이 좀 균형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균형 발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부 쪽에는 뭔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주춤했던 평창 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시작은 산악 관광입니다. 현재 장암산 정상에 숙박과 휴게시설이 조성되는 하늘자연 휴양림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150억 원이 투입되는 58헥타르 규모의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사업도 봄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산악관광시설까지 모두 연결하는 43km의 테마 숲길도 조성됩니다. 산악 관련 시설들을 연결하는 테마임도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공이 된다면 체류형 평창군 남부권의 산악관광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노람뜰 활용 계획도 나왔습니다. 평창강 둔치에서 개최하던 백일홍 축제를 노람뜰로 옮겨와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축제 준비와 운영의 효율이 높아지고 평소에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람뜰에서 무산된 호텔도 인근 버스터미널 부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100실에서 120실 규모로 현재 복수의 사업자와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호텔이 건립되면 남부권 체류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특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창에 정말 체류 관광이 좀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악 관광을 시작으로 노람뜰로 이어지는 평창 남부권 관광 활성화 계획에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 최근 정부가 피해 매불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법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온모 씨.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LH가 세대를 매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는데 막상 경매가 끝나도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씨가 계약한 건물은 다세대 주택으로 각 세대가 별도의 물건이지만 모두 공동담보로 묶여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건물 전체를 담보로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모든 세대가 팔려야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은행과 온 씨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줄 배당금이 산정되고 이후에 LH도 이를 근거로 보증금 내에서 경매 차익만큼 돈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세대라도 팔리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건물주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니 본인 세대의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현재까지 21세대 중 10세대를 LH가 매입했고 다른 세대도 경매가 진행 중인데 각 세대의 경매가 끝나도 막상 돈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경매 차익금을 저희한테 줄 수 있게 법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라도 받아야겠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매 유예가 걸리면서 저희 지금 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다세대 주택이 공동담보로 묶인 경우는 원주에서만 3건인데 전국의 다수 사례가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에 전세자기 특별법을 한번 좀 대대적으로 개정할 때는 공동담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 국토부와 LH는 일단 법원에 요청해 각 세대별로 배당금을 산정하거나 LH 자체적으로 세대별로 배당금을 계산해 이를 근거로 경매 차익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매입 실적 5,800호를 넘겼다면서 자화자찬했지만 정책의 세밀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통합 강원대 졸업증서에 캠퍼스를 표기하는 문제를 두고 학생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캠퍼스를 병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대학 평의위원회가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입니다. 강원대는 재심을 열고 이번 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방적 규정 신설은 원천 무효, 원칙대로 이행하라! 새학기 통합 강원대 출범을 앞둔 강릉 원주대에 강릉과 원주, 삼척 캠퍼스 학생회가 모였습니다. 최근 강원대 대학 평의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학칙 개정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1월 양 대학 통합추진위원회는 중복학과를 제외하고 캠퍼스를 병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뒤집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가 중요한 상황인데 수평적으로 저희가 상생을 위해서 진행하는 통합인데 이런 식으로라면 통합이 상생이 아닌 결국은 합병의 느낌이 강할 수 있습니다. 춘천 학생회 비대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건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향후 5년, 10년도 그대로 이렇게 춘천의 약간 독단적인 행동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서 대학 평의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최고 심의 자문기구로서 영향력을 가집니다. 통합 이후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새로 구성되겠지만 춘천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칙으로는 각 직역별 구성원 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캠퍼스 각 직역별로 숫자가 거대해져 있는 강원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여서 강원대 대학본부는 강릉원주대와 삼척 캠퍼스의 반대 의견을 받아 대학평의원회 재심을 요청해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통합대학이 출범하려면 이달 안에 학칙 개정과 공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2월 중에는 반드시 학칙이 공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5일 평의원에서 재심의가 있으면 늦어도 27일까지는 저희가 결정해서 공포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통합 강원대 강릉 캠퍼스의 첫 신입생 입학식은 오는 26일. 입학식을 이틀 앞두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원대 이해하기 힘든 행보에 학교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주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데 이어 야생조류 피해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검출되면서 이 일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준경 기자입니다. 철원 한탄강과 맞닿은 장흥리 평야. 지난 15일 이곳에서 야생 쐐기러기와 논병아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폐사체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나흘 뒤 이번에는 철새들의 쉼터인 토교 저수지에서도 쐐기러기 폐사체가 수거됐습니다. 토교 저수지 바로 앞에 있는 논밭에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야생조류를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지난 19일 토교 저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이 폐사체들을 추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양계 농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기라도 하면 모든 닭을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수시로 소독을 지금처럼 합니다. 농장 내부뿐만이 아니라 농장 전체를 하면서도 울타리 주변을 계속적으로 심하다 할 정도로. 앞서 철원에서는 지난 2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철원군은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일단 다음 달 8일까지 한탄강 무리길과 주상 전리길, 횃불 전망대, 고석정 등 주요 관광지를 폐쇄하고 정월 대보름 행사와 3.1절 기념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주요 관광지를 임시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중 고병원성 AI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지 운영이 중단되고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자 봄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동참을 해야 되는 게 술인데 그렇게 하면 상권은 완전 죽는 거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사람들 이동이 많아지는 봄이 다가오면서 가축 전염병이 추가로 더 발생할까 접경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6.3 지방선거의 시장, 시도의원 예비 후보 등록 닷새째인 오늘까지 도내 70여 명의 입지자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민선 9기 원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광문근, 구자열, 원창묵, 국민의힘 박현식 등 4명입니다. 시도의원 선거는 40여 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강원도지사 2명, 강원도 교육감 4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광문군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 후보가 임기 내 세수원을 2배 끌어올려 발전하는 도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곽 예비 후보는 산업, 경제는 불온을 중심으로 횡성과 음성을 잇는 강원, 충북, 광역산업, 물류벨트를 구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권역별 고속버스 승차장, 직통 시내버스 도입,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으로 교통 분야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 유휴부지 환원과 은퇴자 공동체 조성 등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시민 중심 도시 구조로 바꾸고 취수장 문제 해결 등 안전, 환경 분야 개선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강원 의료기기가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열린 2026 세계 건강 엑스포 두바이에 강원 공동관을 꾸리고 도내 23개 기업이 참여해 227건의 계약과 MOU 체결로서 2,167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에 참가해 직접 기술력을 선보여 신뢰도를 높였고 곧바로 바이어를 부스로 유입시키는 원스톱 마케팅으로 상담의 질도 높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의용소방대 산불 진화대 발대식이 오늘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지사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진행됐고 산불 진화 장비 시연과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의용소방대 산불 진화대는 18개 소방서별로 40명씩 720명으로 운영되고 순찰팀을 꾸려 하루 4헥타르씩 산림 인접마을 순찰, 비상 소화장치 점검 등을 벌이고 산불 발생 시 진화 활동에 투입됩니다. 영월군이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동강 할미꽃 등 영월 자생식물 3종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강 할미꽃과 동강 고랭이, 댕강나무 등 영월에 자생하는 희귀 특산식물 3종을 보존하는 한편 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이번 협약은 산림청 국립수목원 중앙지방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강원권 건설 현장을 돌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벌입니다. 국토청은 겨울철에 얼어붙었던 집안이 녹으면서 집안 침하나 구조물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강원 건설 현장 92곳을 선정해 4월 10일까지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조적인 진단에 집중하고 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